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AI 하드웨어 혁명의 심장부에서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 바로 테스입니다. 다들 AI 하면서 그 놀라운 기술에만 주목하잖아요. 근데 그 AI를 돌리는 반도체,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정밀한 장비는 누가 만드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바로 만나보시죠. AI 공급망의 숨은 진짜 실력자, 테스입니다. 테스가 뭐 하는 회사냐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반도체를 초고층 빌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테스는 그 빌딩의 각 층을 아주 정교하게 쌓아 올리는 그런 특수 장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증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정밀하냐면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는 얇은 막을 정말 원자 단위의 오차도 없이 싹 덮어 씌우는 기술이에요. 바로 이게 테스의 핵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회사가 옛날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TSMC의 역사는요,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하고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불과 2023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스 매출의 60% 이상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낸드 플래시. 우리 스마트폰이나 SSD에 들어가는 바로 그거요. 근데 이 낸드 시장이라는 게 완전 롤러코스터거든요. 좋을 때 막 투자가 몰리다가도 시장이 조금만 싸늘해지면 투자가 그냥 꽁꽁 얼어붙어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리고 이 롤러코스터는 곧 내리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변동성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극적으로 반전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부터 봐야겠죠. 메모리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빙하기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큰손,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거죠. 설비 투자를 확 줄여버리니까 당연히 장비를 파는 테스한테는 이게 완전 직격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2024년 영업이익 마이너스 6억 원, 적자. 회사가 만들어진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거예요. 시장의 혹독한 겨울을 정말 온몸으로 맞은 거죠. 그런데요, 바로 이 최악의 위기 속에서 모든 판을 뒤집어버리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AI 붐이 터뜨린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대한 파도였죠. HBM이 뭐냐면요, 기존 D램을 그냥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착착착 쌓아 올린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각 층을 더 튼튼하고 더 정교하게 쌓는 기술, 즉 증착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지겠죠. 훨씬 더 중요해진 겁니다. 이건 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완벽한 무대가 깔린 셈이죠. 왜냐? 바로 테스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였으니까요. 와,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딱 1년 만에 매출 구조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60%가 넘던 낸드 비중이 23%로 쪼그라들고 D램 비중이 무려 77%까지 폭발합니다. HBM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 회사의 운명을 그냥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보시는 것처럼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2024년에 1,470억 원이었던 매출이요. 2025년엔 2,400억, 그리고 2026년에는 3,000억 원을 훌쩍 넘길 거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 정말 가파르죠? 이게 모든 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익은요. 아까 마이너스 6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2025년에는 380억 원, 영업이익 380억 원으로 강력한 흑자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완벽한 턴어라운드 스토리죠. 자, 이렇게 극적인 반전에 성공한 테스. 그럼 이제 앞길은 꽃길만 남았을까요?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은 뭔지, 또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좀 균형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테스의 핵심 경쟁력, 그러니까 남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경제력 해자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 ACL 기술입니다. 3D 반도체는 수십 층을 쌓고 그 전체를 수직으로 깊게 꿰뚫어서 회로를 연결하거든요. 이때 다른 층이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아주 단단한 가이드라인 같은 보호막이 필요해요. 테스가 만드는 ACL 장비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분야에선 그냥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신호 간섭을 줄여주는 로우-K 장비나 웨이퍼가 휘는 걸 막아주는 BSD 같은 새로운 무기들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더해질 예정이에요. 심지어 2026년 초에는 벌써 320억 원짜리 대형 계약까지 따냈다고 하니 앞으로의 성장이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꽤 구치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HBM 투자는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이 두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건 양날의 검입니다. 또 요즘 시끄러운 미중 기술 갈등이 심해져서 중국 공장으로 장비를 수출하는 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변수죠. 그렇지만 이런 위험을 버텨낼 맷집이 아주 튼튼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스는 빛보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더 많은 이른바 순현금 상태의 회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지간한 시장의 파도가 몰아쳐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재무적인 방파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테스라는 기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테스는 HBM이라는 시대 흐름을 완벽하게 탔고 기술력의 재무 건전성까지 갖춘 분명히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다만 특정 고객사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솔직히 주가가 이미 꽤 많이 올랐다는 점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테스는 숨겨진 보석에서 AI 시대의 시장 주도주로 정말 화려하게 떠올랐습니다. 비유하자면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작은 배 하나가 거대한 파도를 기가 막히게 잠아탄 거죠. 하지만 진짜 항해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테스는 첫 번째 HBM 파도를 정말 눈부시게 잘 탔습니다. 하지만 거대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점점 더 거세지는 글로벌 긴장감 속에서 과연 이 회사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우를 헤쳐나가서 이 업계의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제 앞으로의 시장이 증명해 주겠죠.